배현진이 이제 뭐 이를테면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의 당위성을 위해서 내가 MBC에서 이쪽에 탄압받았다 이거 아니야. 캐수로 8년 동안이나 메인 뉴스에 앵커를 하던 이분께서 나는 조명창고에서 부당 대우받았다. 이게 이제 잘못된 프레임인데 그 말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겠지만 사실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언론 탄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봐왔던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이스링크 관리자 이런 식으로. 근데 배현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MBC를 나와서 자유한국당 들어간 것을 그러니까 면피해 보려고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바로 진짜 1초 만에 바로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온 거죠. 이게 탄압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한국당 같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탄압을 받아봤다면 그 탄압을 한 주체가 있을 테고 자기가 탄압의 피해자라면 그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피해자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왜 다시 그 가해자의 역할이 드글드글한 다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게 참 이 사람도 똑똑한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MBC에서 우리가 알던 PD들이 다 이렇게 탄압받고 네. 뭐 브런치 만들고 막 이랬던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정권이 바뀌니까 나도 똑같이 당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좀 오래 좀 버티든지 몇 달 정도 좀 버티고 나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나오든지 이게 얼마나 됐다고. 배현진 씨는 MBC 소속의 노트북 먼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책과 현재의 임무의 사이 뭐 이런 거 또는 계급과 임무의 사이 이런 건데 간단히 말하면은 보도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송 만드는 PD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뉴스가 나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앵커만 하던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거의 여왕처럼 굴었잖아요. 선배가 이야기해도 뭐 쓰던 말을 내가 쓰던 말도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런 정도의 권력을 부리던 자가 흔히 말해서 보직.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없는 상태에서 보직을 내지 않고 당분간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낼지 유예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무실, 조명창고도 사실 아니고 그 사무실 내에서 이제 출근을 하되 월급은 주고 그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이걸 어디 지방으로 발령 낼 것인지 어디로 낼 것인지 자회사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자기는 조명창고에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탄압을 받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벽 수용했다 뭐 이런 식이었죠. 정확한 사무실 명칭은 보도본부 사무실이 맞고요. 복도에 조명기기가 약간 적체돼 있었다고. 네, 예. 그럴 뿐이죠. 사실 그 사무실이 MBC에서는 프로젝트 사무실 같이 쓰였던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돌발적인 프로젝트가 벌어졌을 때 이번 동계올림픽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 팀을 그쪽 사무실에 배치하기도 하고 했었던 전력이 있었던 사무실이고요. 실제 조명 사무실은 녹화하는 방송하는 그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곳이 조명 창고래요. 그래서 지금 팩트가 어긋났고요. 한학수 PD가 그렇게도 얘기했고 박건식이라는 분도 지금 MBC에 근무했었던 분이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조명 창고에 대해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어요. 오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방송 만들었던 PD를 아이스링크 관리하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을 예. 같이 공범으로서 이를테면 인간의 보통적인 상식에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것도 진영 논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지들은 그보다 더 훨씬 심한 일을 했으면서 당장 보직이 없는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발령을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발령 내지 않고 계속 일을 안 시켰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영진에. 그 부분은 그 사람한테 어떤 보직이 맞는가를 새롭게 정하는 과정을 못 견디고 나는 탄압을 받아왔다 이렇게. 그게 한 수년쯤 된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저는 배현진 씨가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갈 수 있다라는 그 주말에 기사가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꼭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배현진 씨는 지금 현실을 모르고 진짜 이게 고등학교 막 졸업한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못 오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정말 고등학생들은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가 이렇구나. 근데 배현진 씨는 그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자체가 아나운서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정제되어 있는
그런 소식들만 읊조린 것뿐이지 현실 세계하고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자기는 딱 원고로 정리되어 있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긴 했지만 현실 정치를 직접 몸으로 부딪힌 적이 없단 말이죠. 왜 그래서 이러세요? 자기는 잠깐만요. 그런 적이 왜 없어요? 방송 국내 정치는 최고로 해요. 그런 정치만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자기 머릿속에 그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이제 겪어볼 겁니다. 실제로. 포스트 유여해 이게 실제로 이 배현진이 어디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득표를 해봤자 2순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그 지저분한 그 전투 같은 그 현실 상황들 그 안에서 자기가 겪어내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당황을 할 테고 그리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당황하는 거는 낙선한 이후에 얼마만큼 외면받고 버려지는지 당내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지를 진짜 자기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총량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의 총량과 불행의 총량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다가오는지만 다른 거지. 배현진 씨한테 그동안 행복의 양이 너무 극단적으로 컸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 교훈의 밭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똥밭에서 구르다 보면 아, 똥냄새가 이런 거구나. 질감이 이렇구나. 여러 가지 똥의 교훈을 질감? 얻게 될 겁니다. 똥의 질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똥은 먹어봐야 하니? 똥의 질감 물컹. 배현진 씨는 지금 자기가 조명창고에 근무했었다는 이런 덜 떨어지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사표를 내고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쪼로로 쫓아가서 입당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보면 최문순 사장이 MBC에서 사표를 내고 한참 있다가 민주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 신문에서 퇴사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랬던 자유한국당에 MBC에서 그래도 아나운서로 얼굴 간판으로 뉴스에 얼굴 마담으로 있다가 튀어나와서 하루 만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배현진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로남불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헛발질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홍준표가 안 한다고 하면 정말 밑에 그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당원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정치가 올바로 갑니다. 지금 그 SNS 시대에 대세를 못 읽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은 정치를 할 만한 깜냥이 있는 거고 아까 여수님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원실속의 화초처럼 이건 비하가 아니고요. 실제로 방송사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일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종의 간택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만 누렸지 실제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닥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현진 씨, 아이고 참 솔직히 말해 짜네요. 아까 SNS 시대라는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유명해서 뽑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배현진 누군지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배현진 목소리 잘 몰라요. 유재석 닮았어요. 딱 보면 압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경 썼을 때 유재석 닮았다는 이야기를 오상진 아나운서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생김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유재석이 어때서요? 아니 유재석이 그게 아니라 어때서? 오상진이 유재석 닮았다고 배현진한테 이야기를 해서 배현진이 정말 정색을 하고 크게 화를 내가지고 오상진 아나운서하고 그렇게 한번 네,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손을 바로 세운다면서 자유당에 입당한 사람 있죠. MBC 전 아나운서 배현진 씨 이야기인데요. 어제 배현진 씨가 자유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 입당식이 거행됐어요. 근데 그 입당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입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충격이긴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셔놓고 질문을 받지 않고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반대 질문? 반대 의견을 내려면 딴 당에 가서 해라라는 식의 그건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홍준표 MBN 패싱 하려고. 아, 네. MBN이 자기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MBN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러고 장지현이 더 거기 앞에서 쪼다같이 막 이렇게 변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벌어졌어요. 배현진이 MBC가 불편하니까 MBC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런 게 어딨냐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장지현이 아야 나 이런 못해요 그러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게 우리나라 야당의 수준입니다. 그 분명히 배현진이 이 땅의 소감 같은 걸 얘기하면서 MBC가 국영 방송들이 국민 방송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질문 안 받는다고. 진짜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몰라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언론을 배제. 맞아요. 그 미디어 문구 있잖아요. 네. 그분도 갔다가 그냥 문전박대 당하셨다고. 우리 문전박대 달인이에요, 미디어 몽구는. 예전에 하여튼 미디어 몽구는 진짜 대단한 언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거의 뭐 약간 훈장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전박대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 얼마나 문전박대를 당했느냐에 따라서. 청렴한 언론이냐 예, 아니냐. 그 언론의 공정성이 이렇게 네.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 뭐 배현진 씨가 입당을 하고 뭐 송파에 뭐 보궐선거에 나가겠죠. 나가서 당선이 될지, 뭐 그쪽이 예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텃밭이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결론 내지만,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들, 그리고 자유당이 국민들 정서와 이반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배현진이 송파 쪽 보궐선거가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법안을 낼지 참 궁금하네요. 의원이 되면은 그 물 절약 이런 거 내라. 아니, 물을 펑펑 쓸 수 물을 있는. 펑펑 쓸 수 있게 하는 네. 권리.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따라서 물을 배분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낼 것 같아요. 시술법, 네. 양치법. 양식법. 사실 이런 되게 전형적인 구도로 아니면 좀 약간 구닥다리 같은 구도로 보기 정말 싫었는데 네. 딱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냐면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악역들이 네,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몰락하기 진짜 최고로 몰락하기 직전에 또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막 그렇죠. 사실 설 자리가 여기 말고 어디 있겠어요, 배현진이 지금. 아, 있었어요. 어디 저는 예상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요? 저는 대한애국당이 갈 줄 알았어요. 아 대해당. 하지만 배현진이 자기 가오가 있어서? 있지. 네. 그렇게. 왜 대한애국당에 아직도 현역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배현진 까오에 그런데 못 가죠. 그럴까요? 하여튼 뭐 배현진이 종편으로 갈 것이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버렸네요. 종편도 예면한다는 소린가요? 그럼 이거? 그런가요? 뭐 근데 일단 지금 배현진이 입당식을 하면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벌써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또 논란이 있는데 창고에 대기 발령을 받아서 그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나왔다, 퇴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나온 게 창고가 아니고 보도본부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대기 발령 상태가 아니고 미발령 상태였다. 그게 이제 드러나서 이게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만한 이제 인격이 된다는 걸 몸소 증명을 하면서 건증. 주장을 하셨어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온갖 호사와 권세를 누렸잖아요. MBC 내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도본부 사무실 자체가 배현진 입장에서는 창고 같을 수가 있어요. 박근혜가 수감됐을 때 그 구치소 내부가 본인이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배현진도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나는 9시 뉴스 데스크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화려한 영광을 오랫동안 특히 어린 나이에 누렸던 사람들은 그런 실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한 번에 오고 멘붕이 심하게 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MBC에서 배현진을 퇴사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현진이 그동안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가 그래도 많이 관대하게 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배현진이 뭐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이번 보궐선거에 실패한다 손 치더라도 대변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홍준표가 바로 자기 옆자리에 예. 자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싫겠다. 그거 참고 있어야 돼. 성공을 위해서. 예, 그래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더니 언론을 패싱해버리는 배현진과 명분 없는 자유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목을 베스킨라빈스와 조민기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 베스킨라빈스면은 글로벌 아이스크림 회사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문제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항의를 받고 나서 베스킨라빈스는 광고를 내렸고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근데 요 잘못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고 제작사에게 책임 소지를 묻는 듯한 해명을 하면서 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광고 내용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광고 내용은요,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색 바탕에 내적 댄스 폭발할 때라는 하얀 글씨 아래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하고 너무 많이 흥분 해시태그 또 하고 몹시 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거 조민기 씨가 네. 어제부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조민기 씨가 이제 살아생전에 성추행할 때 썼던 문자의 내용이죠. 그렇죠. 아마 이거 딱 보자마자 쎄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상습 성추행으로 큰 무리를 빚었고 수사를 앞두고 자살했던 배우 조민기 씨의 성희롱 카톡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면은 80년대에 정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이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대요. 탑 1이죠. 네, 그리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매층이 굉장히 넓고 두터운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유수의 기업에서 현재 사회 분위기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광고로 무리를 빚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걸 그리고 자사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태도 자체도 문제라고 보이네요. 네, 물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요, 이게 죽은 사람의 카톡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끔찍한 카톡을 그대로 인용해서 노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걸 보고 약간 재밌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홍보성 문구야라고 어쨌든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그거 상식 자체가 너무 약간 소름 네. 끼치는데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개그로 소비하는 거 아닌가? 약간 재밌는 걸로 소비한 거잖아요. 홍보 문구로 썼다는 게. 그러니까 입에도 담지 못하겠지만 일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그의 네, 소재로 맞아요. 희화시키면서 그 잔인성을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게 네네치킨 광고에서 네. 한 번 그게 정말요? 잘못 쓰인 적이 있어요. 네. 몰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 또 천안의 모 호두과자 업체에서 그렇게 쓰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심지어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MBC, SBS에서 특히 SBS에서 막 의도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비하 그림이라든지 이런 비하 사진을 막 올리고 그래서 문제도 됐었잖아요. 근데 어떤 광고 대행사인지 그리고 베스킨라빈스가 왜 그런 광고 자체 문구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예. 이 약간 뭐라고 하지 이런 걸? 공감 능력. 네, 공감 능력이 없고. 네. 특히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다뤘었던 악마 있죠. 이서인. 예,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윤서인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죠. 그런 부분이 많이 닮아 있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광고를 딱 보자마자 되게 충격을 받았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해당 당사자들이 만약에 이 광고를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싫어,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네, 재밌는 맞아요. 문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제 피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끔찍한 거죠. 지금 이 베스킨라빈스에서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윤서인이 예전에 장자연 사건 있었을 때 장자연이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이 그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와서 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런 소재로 만화 그린 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CF 같은 금전적인 이득하고 관련된 거에 사용되면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어떤 시장에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회사가 쓰기에 적절한 방법이지 80% 넘는 점유율을 가진 회사 하기에 적절한 마케팅이 아니죠. 좀 쪼다스럽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베스킨라빈스를 제가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원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베스킨라빈스 창업자의 아들이 반 베스킨라빈스 운동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게다가 환경운동가에다가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베스킨라빈스를 애초에 둘이 만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살아온 걸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환경운동가에다가 유산상속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제 존 라빈스라고 제 인생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약간 얘기가 세지만 대기업들 다 그런 문제잖아요. 막 자식들 승계되면서 그런 문제 생기는데 그런 그 재벌 2세라든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네요. 네. 논지한 좀 벗어난데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아이스크림 몸에 좋은 거 아니니까 드시지 마시고 특히 이런 식의 의식 없는 행동을 하는 회사의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점유율 80%까지 해줘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본론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래서 네. 이제 사과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상 제작사의 콘텐츠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썼대요. 네. 되게 모호하잖아요. 뭘 때문에 했고. 아베 일본 정부가 자꾸 유감 하는 네. 거랑 비슷하고요. 똑같죠. 네, 방금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딱 흘려들어갔어요. 그게 네. 파악을 못하겠어요. 진실성은 그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사과문을 다시 한번 써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작가님이 한국 베스킨 라빈스에게 권고한다. 사과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어떤 사과문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 최대한 많이 보이는 것이 목적인 대중적 기업의 광고에서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사건 속 가해자의 워딩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사측에서 충분히 제고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네. 아, 이렇게 그렇죠. 끝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광고의 수준이라든지 그걸 채택한 회사의 수준이 좀 부끄럽네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뭐 보이콧을 해서 불매행동하고 막 해야 네, 돼. 망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뭐가 잘못했는지 알고 그걸 사과를 하고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타겟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심 어린 사과. 네, 예, 그리고 공감. 심지어 그게 어떤 분들이 보았을 때는 진짜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기업이 이런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변화를. 네. 예. 몰락하기 직전에 또 발악을 하거든요. 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막. 그렇죠. 사실 설 자리가 여기 말고 어디 있겠어요, 배현진이 지금. 아, 있었어요. 어디 저는 예상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요? 저는 대한애국당이 갈 줄 알았어요. 대당. 하지만 배현진이 자기 가오가 있어서? 있지. 네. 그렇게. 왜 대한애국당에 아직도 현역 의원이 한 명 있는데. 배현진 까오에 그런데 못 가죠. 그럴까요? 하여튼 뭐 배현진이 종편으로 갈 것이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버렸네요. 종편도 외면한다는 소린가요? 그럼 이거? 그런가요? 뭐 근데 일단 지금 배현진이 입당식을 하면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벌써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또 논란이 있는데 창고에 대기 발령을 받아서 그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나왔다, 퇴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나온 게 창고가 아니고 보도본부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대기 발령 상태가 아니고 미발령 상태였다. 그게 이제 드러나서 이게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만한 이제 인격이 된다는 걸 몸소 증명을 하면서 건증. 시작을 하셨어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온갖 호사와 권세를 누렸잖아요. MBC 내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도본부 사무실 자체가 배현진 입장에서는 창고 같을 수가 있어요. 박근혜가 수감됐을 때 그 구치소 내부가 본인이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배현진도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나는 9시 뉴스 데스크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화려한 영광을 오랫동안 특히 어린 나이에 누렸던 사람들은 그런 실패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한 번에 오고 멘붕이 심하게 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MBC에서 배현진을 퇴사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현진이 그동안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승호 사장 체제에 MBC가 그래도 많이 관대하게 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배현진이 뭐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이번 보궐선거에 실패한다 손 치더라도 대변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홍준표가 바로 자기 옆자리에 예. 자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어우 싫겠다. 그거 참고 있어야 돼. 성공을 위해서. 예, 그래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더니 언론을 패싱해버리는 배현진과 명분 없는 자유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목을 베스킨라빈스와 조민기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베스킨라빈스면은 글로벌 아이스크림 회사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문제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 베스킨라빈스의 최근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항의를 받고 나서 베스킨라빈스는 광고를 내렸고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근데 요 잘못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광고 제작사에게 책임 소지를 묻는 듯한 해명을 하면서 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광고 내용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광고 내용은요,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색 바탕에 내적 댄스 폭발할 때라는 하얀 글씨 아래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하고 너무 많이 흥분, 해시태그 또 하고 몹시 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거 조민기 씨가 네. 어제부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조민기 씨가 이제 살아생전에 성추행할 때 썼던 문자의 내용이죠. 그렇죠. 아마 이거 딱 보자마자 쎄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상습 성추행으로 큰 무리를 빚었고 수사를 앞두고 자살했던 배우 조민기 씨의 성희롱 카톡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면은 80년대에 정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이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대요. 탑1이죠. 네, 그리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매층이 굉장히 넓고 두터운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유수의 기업에서 현재 사회 분위기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광고로 무리를 빚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자사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태도 자체도 문제라고 보이네요. 네, 물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요, 이게 죽은 사람의 카톡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끔찍한 카톡을 그대로 인용해서 노출시킴으로써 또 다른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걸 보고 약간 재밌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홍보성 문구야라고 어쨌든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그거 상식 자체가 너무 약간 소름 네. 끼치는데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개그로 소비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재밌는 걸로 소비한 거잖아요. 홍보 문구로 썼다는 게. 그러니까 입에도 담지 못하겠지만 일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그의 네, 소재로 맞아요. 희화시키면서 그 잔인성을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게 네네치킨 광고에서 네. 한 번 그게 정말요? 잘못 쓰인 적이 있어요. 네. 어, 그것뿐만 아니라 네. 뭐 또 천안의 모 호두과자 업체에서 그렇게 쓰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심지어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MBC, SBS에서 특히 SBS에서 막 의도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비하 그림이라든지 이런 비하 사진을 막 올리고 그래서 문제도 됐었잖아요. 근데 어떤 광고 대행사인지 그리고 베스킨라빈스가 왜 그런 광고 자체 문구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일베들의 생각과 닮아 있다. 예. 이 약간 뭐라고 하지 이런 걸? 공감 능력. 네, 공감 능력이 없고. 네. 특히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다뤘었던 악마 있죠. 이서인. 예,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윤서인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죠. 그런 부분이 많이 닮아 있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광고를 딱 보자마자 되게 충격을 받았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해당 당사자들이 만약에 이 광고를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싫어,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네. 재밌는 맞아요. 문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제 피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끔찍한 거죠. 지금 이 베스킨라빈스에서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윤서인이 예전에 장자연 사건 있었을 때 장자연이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이 그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와서 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런 소재로 만화 그린 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CF 같은 금전적인 이득하고 관련된 거에 사용되면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어떤 시장에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회사가 쓰기에 적절한 방법이지 80% 넘는 점유율을 가진 회사 하기에 적절한 마케팅이 아니죠. 좀 쪼다스럽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베스킨라빈스를 제가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원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베스킨라빈스 창업자의 아들이 반 베스킨라빈스 운동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게다가 환경운동가에다가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베스킨라빈스를 애초에 둘이 만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살아온 걸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환경운동가에다가 유산상속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제 존 라빈스라고 제 인생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 배현진이 이제 뭐 일템이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의 당위성을 위해서 내가 MBC에서 이쪽에 탄압받았다 이거 아니야. 캐수로 8년 동안이나 메인 뉴스에 앵커를 하던 이분께서 나는 조명창고에서 부당 대우 받았다. 이게 이제 잘못된 프레임인데 그 말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겠지만 사실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언론 탄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봐왔던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이스링크 관리자 이런 식으로. 근데 배현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MBC를 나와서 자유한국당 들어간 것을 그러니까 면피해 보려고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바로 진짜 1초 만에 바로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온 거죠. 이게 탄압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한국당 같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탄압을 받아봤다면 그 탄압을 한 주체가 있을 테고 자기가 탄압의 피해자라면 그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피해자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왜 다시 그 가해자의 역할이 드글드글한 다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게 참 이 사람도 똑똑한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MBC에서 우리가 알던 PD들이 다 이렇게 탄압받고 네. 뭐 브런치 만들고 막 이랬던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정권이 바뀌니까 나도 똑같이 당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좀 오래 좀 버티든지 몇 달 정도 좀 버티고 나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나오든지 이게 얼마나 됐다고. 배현진 씨는 MBC 소속의 노트북 먼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책과 현재 임무의 사이 뭐 이런 거 또는 계급과 임무의 사이 이런 건데 간단히 말하면은 보도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송 만드는 PD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뉴스가 나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앵커만 하던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거의 여왕처럼 굴었잖아요. 선배가 이야기해도 뭐 쓰던 말을 내가 쓰던 말도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런 정도의 권력을 부리던 자가 흔히 말해서 보직.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없는 상태에서 보직을 내지 않고 당분간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낼지 유예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무실, 조명 창고도 사실 아니고 그 사무실 내에서 이제 출근을 하되 월급은 주고 그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이걸 어디 지방으로 발령 낼 것인지 어디로 낼 것인지 자회사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자기는 조명창고에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탄압을 받다 이렇게 연벽 하는 거예요. 수용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정확한 사무실 명칭은 보도본부 사무실이 맞고요. 복도에 조명기기가 약간 적체돼 있었다고. 네, 예. 그럴 뿐이죠. 사실 그 사무실이 MBC에서는 프로젝트 사무실 같이 쓰였던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돌발적인 프로젝트가 벌어졌을 때 이번 동계올림픽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 팀을 그쪽 사무실에 배치하기도 하고 했었던 전력이 있었던 사무실이고요. 실제 조명 사무실은 녹화하는 방송하는 그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곳이 조명 창고래요. 그래서 지금 팩트가 어긋났고요. 한학수 PD가 그렇게도 얘기했고 박건식이라는 분도 지금 MBC에 근무했었던 분이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조명 창고에 대해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어요. 오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방송 만들었던 PD를 아이스링크 관리하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을 예. 같이 공범으로서 이를테면 인간의 보통적인 상식에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것도 진영 논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지들은 그보다 더 훨씬 심한 일을 했으면서 당장 보직이 없는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발령을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발령 내지 않고 계속 일을 안 시켰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영진에. 그 부분은 그 사람한테 어떤 보직이 맞는가를 새롭게 정하는 과정을 못 견디고 나는 탄압을 받아왔다 이렇게. 그게 한 수년쯤 된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저는 배현진 씨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주말에 기사가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꼭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배현진 씨는 지금 현실을 모르고 진짜 이게 고등학교 막 졸업한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못 오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정말 고등학생들은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가 이렇구나. 근데 배현진 씨는 그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자체가 아나운서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정제되어 있는 그런 소식들만 읊조린 것 뿐이지 현실 세계하고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자기는 딱 원고로 정리되어 있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긴 했지만 현실 정치를 직접 몸으로 부딪힌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잠깐만요. 그런 적이 왜 없어요? 방송 국내 정치는 최고로 해요. 그런 정치만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자기 머릿속에 그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이제 겪어볼 겁니다. 실제로. 포스트 유효해 이게 실제로 이 배현진이 어디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득표를 해봤자 2순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그 지저분한 그 전투 같은 그 현실 상황들 그 안에서 자기가 겪어내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당황을 할 테고 그리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당황하는 거는 낙선한 이후에 얼마만큼 외면받고 버려지는지 당내에서 예, 철저하게 배제되는지를 진짜 자기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사회생활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총량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의 총량과 불행의 총량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다가오는지만 다른 거지. 배현진 씨한테 그동안 행복의 양이 너무 극단적으로 컸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 교훈의 밭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똥밭에서 구르다 보면 아, 똥냄새가 이런 거구나. 질감이 이렇구나. 여러 가지 똥의 교훈을 질감? 얻게 될 겁니다. 똥의 질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똥은 먹어봐야 하니? 똥의 질감 물컹. 배현진 씨는 지금 자기가 조명창고에 근무했었다는 이런 덜 떨어지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사표를 내고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쪼로로 쫓아가서 입당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보면 최문순 사장이 MBC에서 사표를 내고 한참 있다가 민주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지금 김의겸 겸 대변인이 한겨레 신문에서 퇴사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랬던 자유한국당에 MBC에서 그래도 아나운서로 얼굴 간판으로 뉴스에 얼굴 마담으로 있다가 튀어나와서 하루 만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배현진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로남불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헛발질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홍준표가 안 한다고 하면 정말 밑에 그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당원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정치가 올바로 갑니다. 지금 그 SNS 시대에 대세를 못 읽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은 정치를 할 만한 깜냥이 있는 거고 아까 여수님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원실속의 화초처럼 이건 비하가 아니고요. 실제로 방송사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일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종의 간택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만 누렸지 실제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닥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현진 씨, 아이고 참 솔직히 말해 짜네요. 아까 SNS 시대라는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유명해서 뽑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배현진 누군지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배현진 목소리 잘 몰라요. 유재석 닮았어요. 딱 보면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경 썼을 때 유재석 닮았다는 이야기를 오상진 아나운서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생김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유재석이 어때서요? 아니 유재석이 그게 아니라 어때서? 오상진이 유재석 닮았다고 배현진한테 이야기를 해서 배현진이 정말 정색을 하고 크게 화를 내가지고 오상진 아나운서하고 그렇게 한번 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자유당에 입당한 사람 있죠. MBC 전 아나운서 배현진 씨 이야기인데요. 어제 배현진 씨가 자유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 입당식이 거행됐어요. 근데 그 입당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충격이긴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셔놓고 질문을 받지 않고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반대 질문? 반대 의견을 내려면 딴 당에 가서 해라라는 식의 그건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홍준표 MBN 패싱하려고. 아, 네. MBN이 자기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MBN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러고 장지현이 더 거기 앞에서 쪼다같이 막 이렇게 변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벌어졌어요. 배현진이 MBC가 불편하니까 MBC 기자 질문 안 받겠다? 그런 게 어딨냐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장지현이 아야 나 이런 못해요 그러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게 우리나라 야당의 수준입니다. 그 분명히 배현진이 이 땅의 소감 같은 걸 얘기하면서 MBC가 국영방송들이 국민방송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아 질문 안 받는다고. 진짜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몰라요. 언론을 바로 세운다면서 언론을 배제. 맞아요. 그 미디어 문구 있잖아요. 네. 그분도 갔다가 그냥 문전박대 당하셨다고. 우리 문전박대 달인이에요 미디어 몽구는. 예전에 그
뭐 하여튼 미디어 몽구는 진짜 대단한 언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거의 뭐 약간 훈장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문전박대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 얼마나 문전박대를 당했느냐에 따라서 청렴한 언론이냐 예, 아니냐. 그 언론의 공정성이 이렇게 네.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결국 뭐 배현진 씨가 입당을 하고 뭐 송파의 뭐 보궐선거에 나가겠죠. 나가서 당선이 될지, 뭐 그쪽이 예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텃밭이라고 해서 뭐 긍정적인 결론 내지만,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들, 그리고 자유당이 국민들 정서와 이반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배현진이 송파 쪽 보궐선거가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법안을 낼지 참 궁금하네요. 의원이 되면은 그 물 절약 이런 거 내라. 아니, 물을 펑펑 쓸 수 물을 있는. 펑펑 쓸 수 있게 하는 네. 권리.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따라서 물을 네. 배분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낼 것 같아요. 칫솔법, 네. 양치법. 양식법. 사실 이런 되게 전형적인 구도로 아니면 좀 약간 구닥다리 같은 구도로 보기 정말 싫었는데 네. 딱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냐면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악역들이 네,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몰락하기 진짜 최고로